젊은이들은 이제 이런 이상 증세를 잘 견뎌낼 수 있겠지만 어르신들, 노년층에서는 이 과부하를 견디지 못해서 혈관과 내장 기관 그리고 뭐 면역세포 기능도 역시 크게 악화돼서 이제 자금 감염도 큰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근육이 건강을 넘어서 우리 바로 이제 목숨과도 직결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근감소증 절대 이제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되겠고요. 하체 근육을 평소에 좀 튼튼하게 키우는 운동 매일 꾸준히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낙상이 부르는 치명적 합병증 이제 두 번째 볼 텐데요. 돌연사 부르는 몸속 시한폭탄 어떤 건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 혈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낙상을 하게 되면은 혈전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혈전이라는 것은 이제 액체 상태의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변해서 뭉쳐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 낙상 사고로 인해서 골절 수술한 다음에 누워 있게 되잖아요. 움직이지 못하고 한 자세로 오래 누워 계시다 보면은 혈액의 흐름이 느려져서 혈액이 응고되면서 혈전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혈전이 혈관을 따라서 이제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만약에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심근경색 같은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게 되고 그 뇌에 가서 박히면은 이제 뇌혈관을 박게 되면 이제 뇌경색이 되게 되는 거죠. 아, 자, 알겠습니다. 자, 그 낙상이 부르는 합병증 계속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사망자가 코로나19의 25배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뭘까요? 뭐지? 아, 폐렴. 폐렴. 어쨌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또 많이 조심해야 되는 게 폐렴이잖아요. 네. 2019년도 얘기를 좀 드리면요. 폐렴 사망자 수가 자그마치 24,000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굉장히 무서워하시잖아요. 근데 네. 코로나가 작년 한 해 사망자가 900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코로나 사망자를 1,000명으로 우리가 러프하게 계산을 해도 폐렴으로 사망하시는 사망 환자 수가 25배 많은 거죠.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노인의 경우에 이제 아까 골절 수술하고 장기간 누워 계시는데 이제 여러 가지 폐렴도 면역이 약해져서 생기시지만 음식을 드시다가 누워서 드시다가 이게 폐로 넘어가게 되면 이걸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발성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도 어렵고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로 치료가 그래도 가능하지만 네. 노인의 경우나 오랫동안 와상을 하고 그게 근력이 빠져 있는 분들은 아주 치명적으로 사망률이 아주 높은 질환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폐렴이 그렇군요. 네. 그래서 코로나 시기구에 이게 좀 가려져 있을 뿐이시지만 폐렴은 노년층에 매우 위험한 질환이고요. 국내 사망 원인에서도 폐렴이 암, 심장 질환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폐렴이 정말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 같은 이제 계절에 낙상 환자 아닌 분들까지도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폐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낙상이 부르는 치명적 합병증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피부가 괴사되고 뼈도 드러나는 땡땡인데요. 뭘까요? 아, 욕창. 욕창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가요? 네, 오랜 시간 침상에서 이제 와명 상태로 있게 되면은 욕창이 생길 수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피부에 탄력도 없고 뭐 지방층도 근육층도 얇기 때문에 더 쉽게 욕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 체위를 수시로 변경시켜 드리는 거죠. 욕창 초반에는 피부가 약간 빨갛게 짓무르는 정도지만 점차 이게 뭐 방치가 되거나 옳게 처치가 되지 않았을 때 물집이 잡히고 괴사가 진행하고 심각할 경우에는 이제 피부가 뚫려서 뼈까지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피부라는 것이 몸으로 인체로 들어가는 뭐 세균이나 뭐 외부의 위험들에 대한 방어의 방어막인데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세균이 침투해서 2차 감염이 될 위험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낙상이 부르는 치명적 합병증까지 저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이 1시 50분이 됐습니다. 이쯤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 궁금한 점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와 있을까요? 저는 만 59세인데요. 돌부리에 걸려 무릎이 다쳤는데 아프지 않아서 병원에 늦게 갔더니 무릎뼈가 어긋났다고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다리가 뻣뻣하게 구부러지지를 않네요. 큰 병원에서 다시 수술을 해야 될까요? 하셨네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생님?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사실 정확하게 어떤 수술이나 치료를 받으셨는지 확실치는 않지만은 어떤 치료 이후에 오히려 기능장애가 남게 되신 거잖아요. 하지만 고칠 방법은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꼭 큰 병이 아니더라도 근처 의원이라도 가셔가지고 올바른 검사와
그 치료를 받아보시면은 뭐 좋은 결과를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낙상이 자칫하면 사망까지 부른다는 말이 결코 그 과언이 아니네요. 네네, 그러니까요. 이제 점점 그 추워지고 그 몸도 움츠러들고 눈도 오고 빙판길도 이제 많이 생길 때인데 낙상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소 생활을 하면서 낙상을 좀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 예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대로 걸으셔야 됩니다. 이제 겨울에 뭐 춥다고 해서 이제 몸을 잔뜩 웅크리고 빠르게 그냥 총총걸음 가지 마시고 앞으로 네. 똑바로 보시고 그리고 몸을 펴서 흐트러짐 없이 걷는 게 중요했고요.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빙판길에서는 보통 그 보폭을 평소에 한 20% 줄여서 걷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종종 걸음으로. 그렇죠. 네. 짧은 몸을 보폭으로. 움츠러들 상태에서 걷지 말고 좀 펴고 네. 그다음에 보폭도 좀 줄여서 평소보다 자기 보폭보다 좀 줄여서 걸어라. 알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바닥 생활을 삼가하시는 게 좋아요. 그 어르신들 경우에는 뭐 원래 전통적인 방식이니까 바닥에 앉아서 생활들 많이 하시는데 근데 바닥에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네.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이제 이런 게 올 수가 있겠고 그리고 어지럽고 그 균형 감각 문제로 바로 고꾸라져서 넘어질 위험이 있잖아요. 또 바닥 생활은 뭐 고관절 그리고 슬관절에도 무리를 주니까 뭐 사실은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증상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나 그 침대와 의자에서 생활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의자는 무릎보다 높이가 좀 더 높은 걸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무릎 수술하고 나서 유독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의자에 앉으면 무릎이 아파갖고 왜 그러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자가 낮아서 무릎이 구부러져서 그런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동할 때 언제나 손은 자유롭게 해두시는 게 좋아요. 뭐 주머니에 넣지 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는 뭐 따뜻하지만은 근데 만약에 짐을 잔뜩 들었다면 넘어질 때 뭐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없잖아요. 손을 짚는 게 그나마 더 안전한 선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 물건을 들고 다니더라도 그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정도로 무거운 물건은 사실은 나눠서 들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 또 연세가 이제 지긋하신 분들은 이제 보행기로 이제 이동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신데 보행기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뭐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그 방법도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근력 운동하고 균형 운동을 좀 같이 해주시라는 거고요. 네. 평소에 이제 이런 균형 운동, 밸런스 운동을 좀 해주시면 반사신경이 좀 좋아지십니다. 아까 이렇게 우리 학다리 이런 거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낙상 위험이 줄고 하체 근력을 좀 꾸준히 해두시면 낙상이 일어나도 다칠 확률도 줄고 넘어지더라도 큰 부상을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네. 나이 들수록 운동이 중요한 이유를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네. 낙상으로 생기는 그 무서운 합병증들이 전부 몸을 못 움직이고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력 운동과 이제 균형 운동이 낙상을 예방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하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그 운동법 저희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한번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하체 운동법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특수 운동 장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아, 그건 뭐 네. 밴드인가요? 네, 밴드인데 우리 신동진 아나운서는 좀 튼튼한 거. 네. 우리 박정희 배우님은 네. 좀 약한 부드러운 걸로 거. 한번 착용을 하시고 발목 네. 쪽에 네.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예. 아, 그건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네. 빨래 밟기 동작인데요. 서양에서는 수확한 포도를 우리가 포도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밟는 으깨기 동작이라고 하는데요. 네. 발밑에 빨랫감이나 포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근자근 이렇게 밟아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가만히 서 있으신 상태에서 왼발을 오른발 너머에 이렇게 놓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돌려서 다시 발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3번 가겠습니다. 두 번째. 네. 왼발을 오른발 왼발. 옆에 붙이고 네. 네, 이렇게. 쉬운데요? 또, 네, 이건 쉽죠. 한 번 네. 더 오른쪽으로 할까요, 이제? 선생님 잘 되시죠? 네, 너무 잘 돼요. 네. 이거는 쉽게 네.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법이네요. 네, 네. 아우 좋다. 네. 이게 옆으로 가야지 하다 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면 안 됩니다. 네. 이 정도는 좀 가뿐하시죠? 요거는 하루에 네.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10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쪽 한쪽으로 10회 갔다가 네. 다시 원 위치로 돌아오고 양쪽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걸 한번 해볼까요? 10회 한번 해보시죠. 돌아오기 그럼. 네. 운동.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걸 이렇게 놔서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안 되고, 옆으로. 예, 이 선을 똑바로. 따라서 똑바로 이렇게 정확히 가셔야 일자로. 됩니다. 네, 한번 예. 가볼까요? 네. 시작. 시작. 하나, 아,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세 번 했습니다. 네. 네. 자, 이쪽 이제 반대편으로 갈게요. 반대편으로 오른발 자,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집에서 가만히 보시는 것보다는 저희 운동을 하체 단련하는 이게 한 운동을 세트입니다.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1회입니다. 제가 아주 이게 몸치인데 네. 이거는 아주 쉽게 따라할 아, 수 있고 그래요? 그럼 너무 이제 좀 좋은데요?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네, 근데 선생님 빠르게? 코팅에 땀이 나시는데.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시민이 힘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운동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예, 이번엔 좀 속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네. 하나, 조금 더 둘, 네, 빠르게. 하나, 둘, 둘. 하나. 선생님 너무 잘하는데 할만하세요? 너무 잘하는데 아, 괜찮아요? 훌륭하십니다. 예. 다시.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하나, 둘. 둘. 예, 이렇게 네. 하면 우리가 2회 시행한 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요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더 좀 운동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장비를 착용하시죠. 자, 밴드. 선생님 넘어지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네. 착용하면 될까요? 네, 발목에 걸어주시면 발목에. 되겠습니다. 네. 네. 두 발 다요? 네, 네, 두 발 다 발목에. 네, 네. 네, 네, 됐습니다. 네. 그 밴드를. 상태에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발목. 가주시고요. 네. 네.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는데요. 네. 너무 많이 구부리면 우리가 딥 스쿼트가 돼서 네. 무릎이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네. 내려다 봤을 때 발끝이 살짝 보일 정도로 구부리신 상태에서 네. 양발은 어깨 넓이인가요? 네, 발은 네. 어깨 높이만큼만 넓이. 벌리시면 네, 되십니다. 이 상태에서 처음에 발을 붙였다가 처음에 살짝 붙였다가 살짝 붙였다가. 여기서 이제 네. 옆으로 가겠습니다. 개걸음이라고 하는데요. 네. 개처럼 옆으로. 저쪽 올려야 될 거 자꾸 밴드가 내려오고. 네. 저쪽 올려야 될 자, 거. 가겠습니다.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넷, 하나, 하나, 둘, 선생님 할만하세요? 하나, 전 너무 잘 되는데요. 둘, 예. 오. 하나, 둘. 무릎을 굽히셔야 돼요. 아, 다시 왼쪽으로 이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 무릎을 굽히고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아, 이게 네. 엉덩이하고 허벅지 이 뒷부분이 네. 좀 당기는 느낌이 이제 많이 네. 오는데. 이게 지금 신동진 아나운서가 한 거는 좀 헤비한 단단한 거고요. 아. 네. 좀 라이트한 가벼운 거거든요. 아. 그래서 본인이 따라서 하시면 되고 만약에 같은 밴드라도 조금 장력을 늘리시려면 더 네. 넓게 더. 벌리시면 됩니다. 한번 이번엔 좀 넓게 해볼까요? 네. 네. 무릎 굽은 상태에서 시작.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둘. 좀 힘들죠? 이번에. 예, 예. 아, 이게 처음에 한두 번은 좀 약간 우습게 생각했는데, 네. 여러 번 반복하니까 예, 예. 이마에 땀도 나고, 네. 네. 하체도 이게 더 단단해지는 느낌. 단단해지는 느낌. 네네네. 선생님은 특히나 이제 많이 하시면, 예, 집에서. 다리 다친 이후에 예. 이게 근력이 생명과 관계가 된다고 해서 네. 하체 근육을 튼튼히 하라 그러는데 음.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이게 근력을 키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자, 근력을 뭐 우리 지금 키우고 있는 김에 혹시 네. 한 가지 정도 더 운동법 있을까요? 아, 요거는 네. 근력보다는 이제 넘어졌을 때 우리가 상체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유연성과 순발력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네. 몸통하고 그 팔의 유연성을 좀 길러주는 운동인데요. 네. 그거는 이제 빼셔도 아, 되겠습니다. 밴드는 이제 풀고, 네, 네. 몸통하고 이제 팔의 유연성을 네, 여기까지만 오늘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보시면은 왼팔을 들고 여기 삼두근 우리 삼두박근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늘려주는 그 방법인데 이렇게 잡으시고 몸통하고 같이 숨을 내쉬면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아. 둘. 근데 이거는 상체 유연성 네. 기르는 운동 아니에요? 아, 그런데 네. 이게 돼야지만 넘어졌을 때 순발력과 난 다치지 잘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부러지네. 아. 네. 오늘 그러니까 아주 이게 딱 맞는데요. 아, 그러세요? 아니요. 자세히 보시면 유연하시네요. 몸치인데 여기를 아주 조시고요. 여기 네. 팔꿈치를 잡고 팔꿈치를 잡.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낙상을 피하는 게 네. 피하려면은 하체 운동만 튼튼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네. 몸이 좀 그 전체적으로 유연해야 네. 네. 넘어지지 않는군요. 그렇죠. 우리 대나무도 이렇게 유연하잖아요. 오히려 부러지지 않아. 너무 단단하면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체뿐만 아니라 상체의 유연성도 항상 같이 운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체 튼튼하게 하고 또 이제 유연하게 네. 몸을 만들어서 낙상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운동법까지 알려주셨는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또 궁금한 점 어떤 질문이 들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이게 당뇨가 참 이게 네, 만병의 위험해요. 문제인데 당뇨 있는 사람은 골절이 됐을 때 잘 붙지 않던데
당뇨병 있는 분들도 좀 뼈가 빨리 붙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궁금해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당이 높으면 혈액순환도 안 좋아지고 실제로 뭐 뼈가 느리게 붙거나 아니면 붙지 않는 분류압 이런 게 생길 확률이 높아지죠. 네. 그런데 정말 당뇨 자체가 원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 조절을 잘 하시라. 그리고 이제 뭐 적절하게 그러니까 간과하지 마시고 아주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라. 그렇게 권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당 조절을 잘 관리를 하시는 게 그렇죠. 첫 번째 이제 관건이 되겠네요. 네. 선생님도 그때 넘어지셨을 때 네. 당 그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더 좀 힘드셨다고요. 좀 그랬어요. 제가 당뇨하고 고혈압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네.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이제는 건강 관리를 잘해서 좀 거기에서 벗어나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질문 두 번째 또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70세인데요. 일어날 때 종종 무릎뼈가 이탈하는 느낌이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하셨네요. 네. 이번에는 박정욱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죠. 정형외과 선생님 옆에서 무릎뼈를 이탈하는 느낌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무릎에 불안정성이 생기면서 흔들리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고요. 네. 또 앞에 무릎 앞에 보면 우리가 슬개골이라고 하는 무릎뼈가 있는데 슬개골. 이것이 들락날락하면서 이탈하는 느낌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도 정확한 영상학적 검사나 신체 검진을 통해서 확진이 되면 강화하는 운동이나 혹은 뭐 강화 주사 여러 가지 재활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강화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또 나머지 다른 정형외과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성승 원장님도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덧붙여서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뭐 말씀하신 일들이 다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가끔은 이제 뭐 별로 크게 아프지 않은데 소리가 나는 거를 제가 그래요. 이탈한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건 병이 아니고 나이 들어서 이제 인대가 뻣뻣해지다 보니까 의뢰에 나는 소리라고 안심을 시켜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뭐 슬개골이 이탈해서 그래 탈구가 되거나 그런 게 반복된다면은 사실 이제 뭐 운동이나 재활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수술로서 교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집에서 스테퍼 같은 거를 제가 네. 다리 근력 기르느라고 가끔씩 하는데 좋네요. 예. 똑딱 이래서 아주 정말 곤란해요. 예, 하체 그 근력을 키우는데 네. 또 도움이 소리가 되죠. 스태퍼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법과 그리고 이제 대처하는 법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향기 건강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의 적신호가 될 수 있는 그 우리 몸 냄새의 원인부터 냄새 없애는 방법까지 자세히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